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결과는 작게는 통합당, 크게는 자유우파의 차기 대권 구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190석에 달하는 이 거대 공영 좌파 연합 세력이 특정한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이 좌절된다면 2년 후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통합당은 4번의 선거의 폭망에 이어서 마지막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절명의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를 잘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마도 기존의 관념, 기존의 기준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정말이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아니면 화성에서 온 것처럼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그런 어떤 특장과 장점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제2의 박정희 같은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2022년에 정권을 탈환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번에 4번째 엄청난 폭망의 회초리를 휘두른 역사의 신이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황교안이라고 하는 그동안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그 황교안 대표가 추락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사퇴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릅니다. 왜냐? 단순히 종로에서 낙선하고 이번에 4.15 총선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참패를 가져온 그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의 리더십에 엄청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노력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황교안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번째에 명기를 해놨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1번, 2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의 한계.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달을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치의 90%는 마리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함축적이고 그리고 간결하고 본질적이고 공격적이고 특히 야당의 지도자는 한마디로 촌철살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황교안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를 보고 그리고 학자식이고 딱딱 끊어서 간결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공자왈 맹자왈식입니다. 교과서식입니다. 자, 이런 식의 메시지로서는 특히 야당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촌철살인의 메시지 전달 능력 이것을 절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대표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돈을 좀 써서 당비를 좀 써서 당사 내에 아니면 적당한 그곳에 나름대로의 스튜디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뒤에는 방송사의 그 뉴스 스튜디오처럼 이게 원형 스크린을 쭉 만들어서 각종 동영상이나 자료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펼쳐놓고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작은 원형 소극장처럼 해서 앞에는 기자들, 보도진이 앉아있고 또 옆에는 동료 의원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 갖다 놓고 생중계로 아니면 녹화로 방송사 지상파 그 방송사 카메라들 생중계 아니면 유튜브 녹화 이런 걸로 해서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사장이 새로운 갤럭시 폰을 광고하는 것처럼, 아니면 방송사 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강연, 이런 프로그램처럼 원고 없이 자료 화면과 이런 걸 띄워서 세월호 차명진 의원의 세월의 막말이 왜 막말이 아닌가, 차명진 의원을 옆에 세워놓고 그동안 세월호가 각종 정치적 이용당했던 것, 그리고 좌파 세력이 세월호를 어떻게 선동적으로 활용했는가를 자료 화면을 쫙 띄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등 각종 자료 화면 중에서 무고하게 계엄군이 공격당한 것, 그리고 그것이 자초지종이 어떤 식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불가능했는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쭉 정리를 해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서 5.18과 관련된 몇몇 표현이 거칠고 지나친 점이 있어도 그 본질과 취지는 절대 역사적인 진실과 배반되는 것이 아니다. 4.3 제주폭동도 마찬가지고, 4.3 제주폭동, 5.18, 그리고 세월호, 이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성역화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서 과감하게 설명을 하고, 또 본인들로 하여금, 당사자들로 하여금 취지를 설명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능력,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야당 지도자로서 이것이 없으니까 당을 장악하는 데에 실패한 겁니다. 야당의 대표는, 야당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최고 지도자는 이 능력이 없으면 당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결기, 이런 메시지 전달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와 호응을 받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장면마다 결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세월호 막말 파동, 5.18 말말 파동, 이럴 때도 딱 결기를 보이는 것이죠. 내 당원들, 내 동지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표현이 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라고 해서 동지들을 끌어안고 동지들을 지키고 동지들을 사수를 해야 당의 장악력, 대표로서의 장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정치는 색깔이 없습니다. 무슨 색깔인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무슨 색깔인지, 황교안의 정치는 색깔이 없는 정치였습니다. 황교안이 추락하고 퇴장하면서 이번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많이 낙선했습니다. 오세훈, 김진태, 나경원, 이원주. 살아 돌아온 생존의 대선 주자들, 잠재 주자들도 있습니다. 홍준표, 주호영, 김태호, 박진, 정진석,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거짓말로 총리 후보를 사퇴한 저런 전력도 있습니다. 홍준표는 2년 전에 지방선거를 폭망하게 만든 주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호영, 박진, 정진석,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의 통합당과 자유우파를 구할 사람은 어쩌면 저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제가 말씀드린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새로운 신선함과 장악력과 메시지 전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변화를 저하고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